웨비나 맛집 쉐어드 IT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IBM과 함께 IBM이 제안하는 데이터 패브릭 컴포저블 애플리케이션 최적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기업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쏟아지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왔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도 구축하고 AI를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양성하고 있고요. 또 대량의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클라우드를 통해 비용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등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노력하는 이유는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즉 기업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분야가 있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개발이라는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을 개발하는 게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기존의 개발자들은 이미 익숙해 온 그런 개발 지식을 토대로 모놀리식 아키텍처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최적화가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부터 되게 막막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세션에서 그런 분들을 위한 좋은 해결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세션을 진행하기 앞서서 간단히 안내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세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세션을 들으시는 도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말고 질문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질문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그분들께는 준비된 담당자분들께서 답변을 달아드릴 예정이고요.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총 10명을 선정해서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기프티콘 드릴 거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쉬는 시간에 하나, 끝나고 하나 총 2개의 돌발 퀴즈가 제공이 됩니다. 이 퀴즈는 세션의 내용을 토대로 준비가 된 만큼 세션 내용에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고요. 두 퀴즈의 정답을 모두 맞춰주신 분들 중 4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기프티콘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세션이 끝난 다음에는 설문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 20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총 2개의 세션이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세션부터 진행해 볼까요?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액세스 단순화 데이터 패브릭이고요. 발표자이신 한국 IBM 최석재 상무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앤 AI 오토메이션 팀에서 기술 영업 리드를 맡고 있는 최석재 상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무님.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데이터 패브릭은 단어 자체는 뭐 이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 데이터와 패브릭을 조합한 말인데 데이터를 좀 촘촘히 묶어놨다라고 하는 이제 말이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저희 IBM이나 그 IBM 말고 이제 다른 회사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IBM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걸 풀어나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데이터 패브릭에서 이 패브릭이라는 게 그 실과 실을 이렇게 엮어서 만든 그렇죠. 천 직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그 어원에서도 데이터가 촘촘히 뭐 연결이 되어 있다? 촘촘히 엮여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이제 제가 요 다음 장에서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네. 사실 이제 우리 데이터가 지금 이제 코비드 상황도 있고 해서 네. 굉장히 디지털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좀 인사이트 있는 어떤 밸류를 좀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실은 좀 어렵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이제 국내 고객들은 데이터를 모으는 데만 급급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유의미할까에 대한 판단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어렵죠. 예, 예. 일단 모아두는 것 같아요. 일단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많이 했었던 게 이제 하둡. 네, 그렇습니다. 하둡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네. 데이터 레이크라는 표현도 있고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일단 모아보자.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분석을 좀 해보자라고 네.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이제 모아놓고 났더니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시는 거죠. 지금 여기도 지금 73%의 네. 데이터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런 걸 다크 데이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공간만 차지하고 그러니까요. 스토리지 공간만 차지하고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낭비죠. 네. 그러니까 IT 그 자원의 낭비가 많이 더 발생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저장만 할 때도 분명히 비용이 들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장을 하는 비용도 있고요. 네. 저장을 하기 위한 어떤 레이버 코스트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네. 그걸 또 어쨌든 그냥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분명히 백업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네. 관리도 네. 해야 될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예전에 이제 뭐 하둡이나 이런 그 비즈니스가 네. 하드웨어 회사를 약간 먹여 살리는 아.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를 좀 먹여 살리는 그런 비즈니스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하긴 그들은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서 활용해야 됩니다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일단 저장해 모아야 주세요. 된다. 저희는 네. 데이터를 모으는데 맞습니다. 최적화된 인프라를 맞습니다. 제공합니다. 맞습니다. 라는 형태로 맞습니다.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떤 시대가 왔냐면 이제 그 되게 경쟁이 첨예한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이트를 만들어내야 그렇죠. 되는 시기인데 네. 그러고 봤더니 데이터가 있기는 하죠. 저장은 했으니까. 저장했으니까 있긴 네. 한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아, 그 분야가 막막한. 그게 되게 상황이네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라든지 뭐 네. 분석가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음,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네. 여전히 네.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데이터만 모아놨어요. 네. 데이터만 모아놨는데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고 그냥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석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예. 데이터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을 못 하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고 있어요. 아, 데이터 정제 시간에. 정제 시간. 아, 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데이터 분석가라는 그 역할을 가지신 분들이 네. 되게 뭔가 하이 레벨에 네, 되게 깔끔한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아. 앞단에 데이터 정제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3D 업종 같이 아, 네. 그런 일에 많이 단순 일을 반복 작업에 하시는 시간을 거죠. 되게 많이 투자하고 계시군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니즈가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거는 음. 데이터는 되게 많아요. 네. 많은데 내가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 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좀 더 데이터를 가치 있는 데이터가 뭔지를 잘 발견하고 네, 활용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도와준다라는 거로 보면 되겠네요. 요 다음 페이지도 사실 이제 그런 얘기긴 한데요. 네. 사실 이제 전체적인 시간의 대부분을 보시면 이제 80%에 달하는 시간을 네. 데이터 정제에 사용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우리가 인사이트이든 이제 밸류를 발굴하는 시간, 네. 모델을 만들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시간은 극히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정제 시간을 줄이고 묻히게 있는 네. 영역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경쟁력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예, 있는 맞습니다. 예. 유리한 길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용어가 네. 뭐 저희의 용어는 아니에요. 저희 IBM 용어는 아니고 네. 시장에서 이제 그 리서치 기관에서 만들어진 네. 어떤 용어긴 한데 그 근간이 되는 거는 이제 사실 요즘 왜 화두가 되고 있냐? 그거는 지금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어떤 도구들, 데이터를 담고 있는 어떤 저장소들이 네.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서 아.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퍼블릭 클라우드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도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인기를 얻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어떤 저장소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파일 스토리지, 뭐 아니면 그쵸, 블록 스토리지. 서버 그냥 우리가 우리 내부의 스토리지 거기 다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클라우드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가 있고 그렇죠. 너무 다변화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이걸 한 대 모으기도 쉽지 않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는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데이터는 네. 궁극적으로 모을 수 없다. 아, 아예 못 모은다? 이제 모으는 시대는 끝났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모은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마트성으로 모아진 데이터는 있겠지만 네. 궁극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한 저장소에 모으는 시대는 이제 불가능하다. 데이터 양이 뭐 페타를 떠나서 뭐 제타까지 넘어가는 네. 마당에 네네. 이 데이터를 다 모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모으는 그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없는 거죠. 또 모았다 한들 그 안에서 유의미한 그쵸? 데이터를 찾는 네. 것도 이제 어려우니까. 그거 어려운 거죠. 예. 네. 바다에 있는 바다 안에 우리가 네. 필요한 데이터를 네. 뭐 찾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뭐 생선이나 네. 이런 걸 네. 낚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를 사실은 뭐
다 그냥 그 데이터가 생성되는 그 곳곳에 네. 그냥 놓고 네. 일단 네.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그 현업들, 그러니까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이 아, 그때그때 뽑아내는 어떤 시도를 얻어내야 오. 된다는 게 이제 조금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인 거죠. 그걸 하려면 그 각각 저장되는 위치에서 뭔가 유의미한 데이터를 빠르게 찾고 분석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게 된 어. 거죠.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거는 네. 궁극적으로 이 데이터 자체가 정말 그 촘촘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좀 잘 활용을 해보자라고 음. 하는 이제 사상에서 나온 거고요. 네. 더욱이 이제 요즘에 멀티 클라우드, 그러니까 온프라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겠다라는 그 니즈 하에서 이제 만들어진 요즘 각각 맡고 있는 이제 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밑에 이제 써져 있듯이 네. 중요한 거는 데이터의 위치와 상관이 없고 네. 없이 필요한 시점에 네. 필요한 데이터를 필요한 사용자에게 적시에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게 안 돼서 모은 거잖아요. 그동안은. 안 돼서 모은 거죠. 네, 네. 안 돼서 모았는데 네. 지금은 그러니까 그 모든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들이 네. 많이 발전했어요. 네트워크이든 그 다음에 뭐 어떤 스토리지의 어떤 타입이든 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가 왔다. 예, 시대가 와서 이제는 뭐 과거에 사실 이런 상상 많이 했잖아요. 네. 했지만 지금은 이제 현실화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전에는 저걸 하고 싶어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한 대 모아서 했었다라면 지금은 굳이 모으지 않아도 저게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다. 발달했다. 네. 예. 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데이터 패브릭은 사실 앞에서 말씀 다 드렸고요. 네. 이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가트너에서 이제 뭐 한 몇 가지의 이제 그 전략적인 테크놀로지 트렌드를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2020년 올해 초에 네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패브릭을 꼽을 정도로 와. 굉장히 지금 이제 요 시대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네. 글로벌하게 좀 관심을 받고 있고 네. 관련된 회사, 관련된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야, 근데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가트너에서 진짜 이거 매년 초나 아니면 그 전에 말 정도에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발표된 직후에 대부분의 벤더들은 이걸 주제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마케팅을 맞습니다. 하는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저는 오늘 처음 들었을까요? 야. 공부를 안 하시니까. 네. 아니, 사실 이게 데이터 패브릭이 그러니까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네. 뭐 재작년부터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네. 조금 소개가 늦게 된 경우 좀 감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작년에도 많은 세션을 통해서 데이터 패브릭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그때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시다가 올해 조금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시고 계시거든요. 이제 슬슬 니즈가 예, 생기나 예, 봅니다. 예, 국내에서. 예, 맞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클라우드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 데이터 패브릭의 주체는 IT들이 아니고요. 데이터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거든요. 현업에 있는 분들이요? 예, 현업에 있는 분들.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 많이 커졌어요. 아. 과거에는 사실 이제 IT 인프라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거의 갑이었거든요. 그렇죠. 현업에서 뭔가 네. 데이터를 하려고 해도 IT에서 그러니까 뽑아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못 주면 너네 못 써. 그러니까요. 이런 식이었는데 네. 이제는 현업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이트 있는 인사이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네.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데 왜 너네들은, 당신들은 네. 왜 이런 데이터 안 줘?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그냥 알아서 접근해서 우리가 그렇죠. 볼래? 예. 우리가 볼래. 어. 우리가 알아서 볼래. 네. 너네들은 판만 깔아줘. 네, 당신은 네, 판만 깔아줘. 이렇게 네. 됐기 때문에 요새 더불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거의 하나의 일환으로 이제 데이터 패브릭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궁극적으로는 데이터의 무분별한 복제를 줄이기 위한 어떤 기술인 거예요. 그동안은 어쨌든 저 분산 저장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복제가 됐었다. 그렇죠. 그런 네. 환경이었는데 네. 저 분산 때문에 더 복잡해졌고 그렇죠. 그걸 해결하기 그걸 위한 해결하기 거네요. 위한 거죠. 네. 거고
일단 데이터의 카피를 최소한도로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 데이터의 활용 주체를 현업한테 돌려주는 그런 게 가장 큰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업분들은 그 어떤 커다란 데이터 셋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해 내려는 그런 지식이 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죠. 네. 그럼 그분들이 쉽게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을 만한 뭔가 좀 기술적인 기반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필요하죠. 네.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데이터 패브릭에 아주 그 기본적인 어떤 기술들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뭐 뒤에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네. 데이터 가상화라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긴 하고요. 오, 네. 왜냐하면 이제 원격제에 있는 데이터를 현업들이 마치 자기 로컬에 있는 데이터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그 데이터 가상화 기술이거든요.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사실은 그 기술은 이미 이제 굉장히 많이 다른 벤더들이 이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술은 현업들한테 네.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어요라고 알려주는 기술. 아. 그러니까 뭐 우리 그 국내 기업들이 안 갖고 있진 않았거든요. 뭐 네. 메타데이터 네, 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갖고 있긴 했으나 네. 사실은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메타데이터를 정말 관리하기 위한 용도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메타데이터의 생성 주기, 그러니까 생성하고 변경하고 뭐 네. 소모되는, 그러니까 삭제되는 그런 것들을 IT 관리자 위주로 관리하기 위한 도구였거든요. 데이터를 찾아서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게 예, 아니라 그쵸. 그 방대한 데이터들을 그냥 그 IT 관리하기 관리하는 위한. 사람 입장에서 좀 이렇게 관리하기 편하게 그런 거였는데 네. 저희는 이제 이런 용어보다는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카탈로그. 네. 예. 네. 그러니까 카탈로그는 뭐 우리 많이 보잖아요. 뭐 잡지에서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물건 볼 때도 이제 네. 웹상에서도 그냥 우리 네. 리스트를 보고서. 네. 근데 단순히 뭐 카탈로그라고 하는 거는 사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거기에 뭐 사이즈 정보라든지 네, 이런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네. 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정보들을 갖고 있어야 데이터도 갖고 있어야 네. 현업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여기 있네. 이게 실제로는 그 물리적으로 어디에 저장이 돼 있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카탈로그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이제 끌어다 놓고 네. 내가 이 데이터에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할래라고 하면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네. 데이터 가상화 기술이 적용이 돼서 네. 이제 이 원격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현업들한테 보여주는. 그게 딱 두 개가 딱 결합이 돼야 진정한 이제 데이터 패브릭. 그러니까 현업 중심의 어떤 데이터 분석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존의 데이터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메타 정보들을 담고 있게 만들고 그렇게 저장을 하고 네. 그리고 그 메타 정보들을 사용자들이 쉽게 검색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카탈로그 같은 그런 그렇죠. 시스템이 결합이 된 게 데이터 패브릭. 예, 맞습니다.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데이터 가상화와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가 네.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데이터 가상화는 사실은 DBMS 기술이에요. DBMS 네. 기술. DBMS에서 사실 예전부터 많이 갖고 있었던 기술이고요. 네. 이게 조금 더 이제 몇 가지 어떤 택틱, 뭐 데이터 캐시 기능이라든지, 네. 뭐 SQL에 대한 푸시다운 네, 기능이라든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조금 더 발전이 돼서 데이터 가상화 기술이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벤더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데이터 카탈로그가 좀 어렵거든요. 네. 왜 어렵냐면, 이걸 이제 그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보신 분은 되게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네. 단순히 그 DB에 있는 메타데이터만 끌어와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냥 그 메타데이터 정보라고 하는 거는 콜럼 정보, 사이즈 정보 이 정도밖에 없고요. 네네. 사실 이 현업들한테는 그거 이상의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 컬럼 이름만 봐서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되게 그 암호화로 돼 있는 뭐 컬럼 이름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거를 그 비즈니스 메타 정보와 매치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샘플 데이터들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컬럼만 봐서 모르거든요. 데이터를 조금 봐야
조금 봐야 아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건 이 컬럼에.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를 샘플 데이터를 보고 매칭해서 알아내는 예, 거네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분류 작업도 필요하거든요. 아 이게 그쵸, 뭐 그쵸. 고객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네. 상품 정보라든지 네. 또는 뭐 기타 등등 네. 이런 분류도 좀 필요하거든요. 네. 내가 단순히 뭐 내가 고객이라는 어카운트가 필요해라고 하면은 이 어카운트가 사실 어카운트라고 검색을 했을 때 네. 이게 고객사명이 될 수도 있고요, 계좌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 맞아요. 분류가 필요해요. 공용으로 쓰면 용어니까. 네, 분류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 나는 뭐 이를테면 이제 고객 정보에서 어카운트를 봐야 돼. 네네. 이렇게 좀 분류를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하려면 네. 사실 박이 터집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동화 기술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AI가 여기에 좀 들어가게 돼야 됩니다. 말씀하신 그런 작업들은 진짜 정말 좀 단순 노가다성으로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작업을 해야 될 건데. 예, 이거를 못했던 이유가 네. 과거에는 노가다가 많이 들어갔어요. 네. 예, 그 레이버 코스트가 엄청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여기까지 가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그거를 AI가 발전해서 AI가 발전을 해서 해결한다. 어떤 패턴을 보고서 이제 분류를 해주고, 예, 메타데이터가 바뀌면 이제 바뀐 정보를 갱신도 해주고, 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되니까 이제 훨씬 더 손쉽게 할 수가 있게 그러네요. 되는 거고요. 사실 이 메타데이터를 데이터를 카탈로그화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아직까지는 많은 회사에서 할 수가 없는 기술이에요. 저희 IBM 많이 할 수 있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 데이터 카탈로그가 없으면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내가 필요한 데이터 그러니까 현업들이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라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그 사람들이 직접 데이터 관리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장점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네. 그 밖에도 사실은 네.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어떤 컨셉에서 필요한 이런 기술들이 사실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그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위에 두 개 보이시면 데이터 거버넌스 앤 프라이버시하고 멀티 데이터 네. 인티그레이션. 요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은 뭐 데이터 패브릭을 데이터 가상화를 중심으로 한 뭐 ETL, CDC 이런 기술들을 통합한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데이터 거버넌스 앤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카탈로그를 이제 중심으로 한. 네. 근데 데이터 카탈로그도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게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에게 그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예. 진짜 필요 없는 정보가 전달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필요 없기도 하고 가면 안 되는. 공유돼서는 안 되는 데이터. 네네네. 그런 것들이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자동화해주는 어떤 그러니까 필요한 데이터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들. 네. 필요하면 이 사용자에게는 우리 샘플 데이터들을 뭐 마스킹해서 이제 보여주게 하거나 아니면 이 컬럼 자체를 아예 보여주지 않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해주는 기술까지도 추가가 돼야 되는 것들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 관리가 돼야겠군요. 예, 예. 그러니까 국내는 아직 이제 거기까지는 뭐 많이 가진 않았는데 네. 해외 같은 경우는 멀티네이션 회사라든지 네네. 글로벌 회사라든지 네. 한 국가에만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 여러 나라의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국가별로 규제 사항들이 있죠.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네, 그게 다 달라요. 또.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아예 공유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공유하더라도 일부만 네, 공유해야 네.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규제에 따라서 조금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접근 권한들이 잘 관리가 돼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뭐 IBM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그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되겠죠. 글로벌 그 클라이언트들도 많이 네. 다루고 있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딱 두 가지만 네. 추가로 말씀드릴 건데 네. 데이터 가상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약간 딥하게 좀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네. 뒤에 데이터 카탈로그 좀 말씀드릴 텐데 네. 먼저 이제 데이터 가상화는 사실 이제 과거에도 있었어요. 뭐 오라클 같은 경우는 DB링크, 뭐 데이터 페더레이션, 뭐 이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연결시켜주는. 예, 네. 뭐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사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네. 지금의 조금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
그 데이터,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이제 그런 기술들은 현업한테 갔다기보다는 네.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아주 전방위적으로 쓰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시스템을 좀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약간 좀 우려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현업들이 무분별하게 이 기술을 사용하면 사실은 이 쿼리 자체가 네. 그 원천에서 돌게 되거든요. 그럼 야. 이 원천에 어떤 부하를 엄청나게 많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IT 인프라에서는 철저하게 막았거든요. 메인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DB잖아요. 예. 거기에 막 들어가고 퀄이 날리고 이래버리면은 예. DB에 부하가 생기고 그러면 연결된 애플리케이션들의 성능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아예 그렇죠. 오지 마. 너는 여기 접근하면 안 돼.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준 그렇죠. 요것만 봐.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 중간에 이제 그 데이터 가상화를 위한 어떤 레이어가 하나 생겼어요. 레이어가 하나 네. 생기고 네. 그 레이어가 물론 이제 DB 엔진도 갖고 있지만 네. 그래서 이 쿼리를 만들어서 네. 이 각각 원천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쿼리를 해와서 가져오는 기술도 갖고 있지만 네. 이거 자체가 이 시스템의 부하를 막기 위한 어떤 이제 그 방파제 역할 그러네요.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현업들이 무분별하게 날리질 못하도록 권한 관리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업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페더레이티드 쿼리, 그러니까 데이터 가상화를 위한 어떤 쿼리를 만들었다. 만들어서 내가 던지려고 했을 때 이 레이어에서 네. 이 사람이 적정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뭐 리소스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판단을 해서 네. 이쪽 레이어에서 권한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조금 좀 권한이나 어떤 리소스 관리 차원에서 네. 좀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라는 게 음. 조금 과거하고는 조금 안전 장치가 마련돼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현업들에게 데이터를 좀 더 능동적으로, 네. 그러니까 좀 자유스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현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그 데이터에 접근해서 뭔가의 작업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부하가 생기니 그걸 막기 위해서 앞단에 가상의 데이터가 모아져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네, 여기에서 해. 그쵸.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있는 그쵸. 메인 쪽에는 부하가 안 갈 거야. 그런데 앞단에서 할 때도 그냥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너네가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역할별로 권한별로 맞습니다. 허용된 작업들만 해. 맞습니다. 네, 라는 맞습니다. 거군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역할별로, 권한별로 허용된 것들을 알려면 사실은 뒤에 말씀드린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가 딱 여기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완전하게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어야지 그래야 데이터 제대로 패브릭. 동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데이터 패브릭이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뭐 그냥 서로 그 많은 데이터들의 메타 정보 잔뜩 넣고 잘 연결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엄청 되게 복잡하면서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구현하기 어려운? 설명은 제가 복잡하게 드리지만 네. 사실은 이 복잡한 거 내부적으로 기술은 복잡하겠지만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써야 되거든요. 하긴 뭐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뒷단에 어떻게 복잡하게 이루어졌는지 관심 없잖아요. 그게 없죠. 나는 뭐 그게 데이터만 잘 끌어다가 그러니까 쓰면 되니까. 뭐 데이터 카탈로그 딱똑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네. 사용자는 여기를 검색을 해서 네.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네. 이거야 네. 하고 해서 쿼리를 날려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가상화 레이어에서는 네. 그거를 이제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 캐시도 있거든요. 캐시 안에서 데이터를 네. 가져올 수도 있고요. 네. 거기서 가져오지 못하면 이제 쿼리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고 네. 또 쿼리에 대한 부하가 너무 크게 되면 여기에서 조금 뭐 막아주기도 하고 워크로드 밸런스를 또 하거든요. 네네. 뭐 그런 게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현업 입장에서는 던져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네네네. 뭐 현업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신경 쓸 게 그러니까 없으나 이거 현업 입장에서도 중요하고요. 이 데이터 가상화 기술은 네. 그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이게 사실 그 우리 배치 윈도우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DW에서 네. 배치 윈도우가 제일 중요합니다. 배치 그쵸. 윈도우가 이제 배치를 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작업 시간을 의미하는데 네. 제가 고객사를 이제 몇 분 가서 보면은 네. 배치 시간이 1시간, 2시간, 네. 3시간 계속 늘어요. 그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또. 못 하잖아요. 네. 근데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현업들이 네.
아, 계속 요구를 해서요? 이 데이터 필요해요. 저 데이터 아. 필요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배치가 계속 만들어지고. 아, 그래서 더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 아. 배치 시간을 줄이는데도 요 데이터 가상화 기술이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예. 이게 그러니까 현업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만드는 거는 그때그때 만들면 되는데 네. 이게 필요 있는 향후 한 1, 2년 지나서 네.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배치 돌릴 필요 없는데 근데 이게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판단을 못 하죠. 판단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계속 놔두는 거예요. 아. 용량은 계속 차고 그래서 배치는 계속 계속 늘어나는 쌓이는 거예요. 거네요. 아.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도 있고요. 그래서 이 IT 관리하는 분들에게도 좋네요. 조금 좀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환경을 네. 제공해 준다라는 네. 게 이제 좋은 부분인 거죠. 데이터 가상화는. 네. 이제 카탈로그가 사실은 데이터 가상화 이전에 이렇게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옵스라는 용어도 있고 네. 뭐 되게 여러 가지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데이터 옵스라고 하는 용어는 이렇게 ML옵스라고 하는 용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머신러닝과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네. 이렇게 접목시킨 용어인데 네. 이게 데이터 오퍼레이션도 데이터 옵스도 그 데이터와 오퍼레이션을 이제 접목시킨 용어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모아놓고 그걸 현업에 가져가서 이런 게 아니고 네. 데이터가 생성되는 즉시 현업에 가져갈 수 있도록 막 하는 좀 약간 이게 리드 타임을 줄이는 그런 이제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위한 것들이 사실은 자동화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카탈로그도 네. 현업들한테 이 데이터 카탈로그를 빨리 만들어줘야 현업들이 그쵸. 빨리 그거를 활용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옵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데이터 카탈로그가 거의 주가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업이 활용할 만한 그런 데이터 구성을 IT단에서 만들어주면 그때 가서 현업이 원래는 이제 가져갔었어야 네, 됐잖아요. 네, 근데 현업의 요구사항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럼 늘어날 때마다 IT 쪽에서 하기가 힘들죠. 계속 수동으로 대응해주기 네,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네. 아예 그걸 자동화시킨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도 AI 기술이 여기 들어갔다라고 네. 하는 게 네. 메타데이터의 수집,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의 변경, 네. 뭐 삭제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거를 와. 자동화 해주고요. 네. 그거를 분류를 해주죠. 네. 그 속성에 맞게. 네. 이 속성에 맞게 분류를 해주는 거는 처음에는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근데 계속 사람이 이거는 뭐 계정, 이건 고객 정보야, 이건 네. 뭐야 이렇게 조금 학습을 어느 정도 시키면. 학습을 시켜주면 네, 네. 다음부터는 얘가 알아서 이제 분류를 해줄 거고요. 그러겠네요. 예. 그 다음에 뭐 그런 일련된 정보는 다 여기 메타데이터에 뭐 샘플이든 뭐 어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은 다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 이제 이런 정보가 메타데이터가 뭐 생성이나 변경이나 삭제되는 즉시 네.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야. 그러면 현업은 되게 신선한 데이터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계속 업데이트된 최신화된 네. 데이터만 보는 거고 만약에 저 데이터가 뭔지 모르겠네. 같이 제공된 샘플 데이터랑 비교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되게 잘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메타데이터에다가 네. 사람들이 웨이팅도 매기고 어떤 코멘트도 날릴 수 있어요. 아, 이 데이터 되게 좋아요. 평가를 하는 거군요. 이 데이터는 뭐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 이제 이 데이터들도 품질이 되게, 좋아지네요. 품질이 좋아지는 거죠. 와. 그럼 그러네요. 현업들이 보기에 내가 A, B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A, B, C 데이터가 있는데 네. 이 중에 어떤 게 좋은지 몰라. 그럼 네. 이제 그 다른 동료들이 네. 레이팅을 매겨놓은 것들, 평가를 해놓은 것들을 보고서 이 데이터가 조금 나한테 좀 맞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서 이런 생태계가 잘 만들어지면 정말 되게 이상적인데요?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사실. 야, 그 현업 입장에서도 네네. 어쨌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집단지성의 힘을 네네. 얻어서 그렇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네네. 좋네요. 네.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어.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굉장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 패브릭은 사실 현업 중심이긴 하지만 네. IT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퇴근 시간을 보장해 주는 어느 조금 일조할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어떤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현업에 계신 분들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캠페인도 만들어야 되고 영업에 활용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야근이 많아질 수도 있고 예. 갑자기 뭔가 급박하게 뭔가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그럴 요구사항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IT는 퇴근했는데 전화해갖고 데이터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좀 괴롭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뭐 향후 한 몇 년 후에는 네. 이런 게 도입이 되고 네. 굉장히 사람의 개입 없이 네, 이런 네. 것들이 잘 돌아가서 야. 되게 능동적으로 네. 데이터 인사이트를 발굴해내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해봅니다. 네네네. 이야, 진짜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한 번도 활용을 해보질 못해서 항상 저도 과거 전 직장에서 이런 데이터를 전달해 주세요를 요청하고 그걸 가져다가 여러 각도로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데이터를 요청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게 되게 아깝다라고 생각을 많이 맞습니다.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는 분명히 이런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뭔가 빠져 있어요. 다시 요청하면은 그쪽에서는 그거를 제공하려면 저 데이터 모아서 쪼인 걸로 모여서 이렇게 추출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알겠는데 저는 그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막 그럼 또 핑퐁 치고 그런 시간이 되게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플랫폼이 갖춰지면은 그런 낭비가 진짜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게 데이터 패브릭을 약간 전도하고 있거든요. 네. 진짜 이렇게 다 됐으면 전달하는 좋겠어요. 것처럼 네. 저는 이제 데이터 패브릭 하면 IBM이 생각날 수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지금 뭐 이런 활동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사실 이게 뭐 실제 어떤 고객분들은 정말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요. 되게 이상적이긴 해요, 네. 진짜. 그런데 사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회사들이 뭐 아직 뭐 엄청 많지는 않지만 있군요. 벌써. 뭐 국내에도 몇 네. 군데 회사들이 이런 형태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네. 초기에 성과를 좀 얻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궁금합니다.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뒤에 보여드릴 것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좀 뭐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좀 밸류를 줄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인데 네. MLOps에서도 이제 네. 저희가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전에 MLOps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이거든요. 활용해서 분석하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제 메타데이터나 이제 데이터 가상화 기술이 되면 현업 그 분석가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모델을 만들고 이제 배포를 하잖아요. 네. 더 나아가서 만들어진 모델을 이제 저희 데이터 패브릭에서는 그 모니터링 하거나 데이터의 품질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기술들 그런 것들을 저희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품질이라고 하면은 그 정확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편향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쪽 집단에 너무 편향되게 그 좋은 점수가 나온다. 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아웃풋이 나왔을 때 이 아웃풋이 어떠한 인풋 값으로 인해서 그 인풋 값들이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가지고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발전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아직은 국내에서는 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해외에서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월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모델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질수록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현재는 국내에서는 사람의 눈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기술로서 자동화된 기술로서 하는 걸로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어렵게 만든 그 데이터 알고리즘을 또 학습시키고 좀 더 정확도 높고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는데 그게 데이터가 새로 추가될 때마다 사람이 계속 그걸 이제 해왔었던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여기에 자동화 기술에 돌아가서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알아서 다시 AI가 재학습하고 그리고 품질이 높아지고 이게 계속 최신화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 가상화라고 해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가져오지 말자. 무조건 안 된다. 그냥 우리가 가상화해서 봐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이동해야 되는 수도 있고요. 이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업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전에
데이터가 가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을 미연에 찾아내서 현업들에게 잘못된 데이터가 가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기술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이제 데이터 옵저버빌리티라고 하는 네. 옵저버빌리티가 좀 이렇게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관찰 가능성이거든요. 네, 네. 데이터를 관찰하는 거예요. 네. 데이터를 관찰을 해서 평소와 다른 데이터가 막 흘러가는. 평소와 다른 데이터라고 하면 뭐냐면 데이터가 뭐 평소에는 해당하는 그 테이블에는 뭐 일별 뭐 하루에 1000건 정도가 왔는데 네. 갑자기 뭐 10,000건, 20,000건이 늘어나. 이상한 또는 거죠. 아예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아. 네. 뭐 이런다든지 네. 또는 특정 컬럼이 네. 예를 들어서 나이예요, 나이. 나이면 이제 특정 구간이 있겠죠? 네. 근데 갑자기 거기에 뭐 999라는 숫자가 이상하네요. 들어오는지 네. 이런 어떤 데이터의 패턴이 이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거 자체가 분석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들어오게 되면. 네. 그래서 이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이 데이터를 흘러가지 못하게 아예 방지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이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라고 얼럿을 바로 내서 조치를 취할 사용자가 수 있겠네요. 조치를 취하게 할 수도 있고 네. 또는 자동화된 방법을 태우게 할 수도 있어요. 야, 여기도 자동화 기술이 네. 들어가요. 야. 그래서 이 데이터가 뭐 이랬을 때 이거를 뭐 어떻게 변조를 한다든지 네. 이거는 이제 상호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차단. 차단하거나 네. 뭐 어떤 변조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이게 사실 이제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그 생태계에서는 네. 더욱더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겠네요. 네. 될수 있습니다. 이게 돼야 아까 말씀하셨던 데이터 거버넌스가 성립이 예,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각각의 제품들이에요. 그런가요? 제품들이고요. 제품들이고 네. 저희는 이 제품들을 네.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다 쓰셔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고 네. 가능하면 저희는 이제 데이터 가상화와 카탈로그는 거의 되게 완전 타이틀리 커플로 네.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쓰시고 네. 뭐 그런 그 위의 제품들은 조금 뭐 다른 상황에 서드 파트 따라서 제품, 그렇게 써도 선택하면 되지만 되겠네요. 네. 저희 IBM은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놨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나 아니면 뭐 온프라미스나 네. 이런 사람들은 각자 그 환경에만 자기의 솔루션들을 제공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마존에는 아마존만의 네. 제품이 들어가 있고 그 제품은 네. 애저나 네. 구글에 안 올라가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는 다 있네요. 다 있는 거예요. 온프라미스에도 그 제품을 제공하고요. 네. 뭐 아마존, 애저, 뭐 구글 모든 플랫폼에 네.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환경이 바뀌더라도 내가 갑자기 뭐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네네. 가더라도 네. 동일한 제품을 사용해서 동일한 어떤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거라서 저희 IBM은 그런 컨셉을 취하고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배경은 저희가 뭐 과거에 이제 레드햇을 인수했잖아요. 레드햇의 컨테이너 관리 솔루션이 이제 오픈시프트를 이용을 하는 게 거의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런 데이터 패브릭을 구성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그게 어느 인프라 환경이든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게 제일 큰 장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품 이름이 좀 들어가 있는데 네. 아까 전에 데이터 가상화를 얘기했던 거는 여기 오른쪽 살짝 보시면 왓슨 퀄이라고 보시죠. 네, 네. 그게 이제 데이터 가상화를 제공하는 이제 솔루션이고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 카탈로그를 제공하는 솔루션은 왼쪽 밑에 보시면 이제 왓슨 날리지 카탈로그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데이터 카탈로그를 자동화해서 생성해주고 사용자에게 이제 제공해주는 검색 기능 제공해주는 그런 기술이고요. AI가 들어가 있어서 왓슨이 다 붙었나 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왓슨이라고 하는 게 아예 별도의 뭐 브랜드로 별도의 제품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제 네. 왓슨 기술이 대부분의 제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왓슨이라는 이름을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데이터밴드.ai는 아까 이제 데이터 옵저버빌리티,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네. 이제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점은 제가 아까 전에도 네, 데이터 충분히 관리하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윈윈할 네,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장점을 제공한다. 네. 현업들에게는
셀프 서비스로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네. 그리고 관리자들에게는 관리하는 어떤 레이버 코스트나 노동력을 좀 줄여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차례는 여기까지고요. 네, 상무님의 발표 덕분에 오늘 아마 데이터 패브릭이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그런 아주 값진 시간이었었던 것 같고, 이 데이터 패브릭이 왜 중요한지 또 왜 필요하고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도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면서 첫 번째 세션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돌발 퀴즈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돌발 퀴즈에 참여를 해주시고 잠깐 쉬신 다음에 두 번째 세션을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